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저가 24만원 보시고 소름이 돋지 않으셨나요? 대입선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저점 대비 10% 넘게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점에서 이 기관 외국인의 악랄한 의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지, 그걸 어떻게 손절도 못하게 움직이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물량을 뺏어갈 것인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내 계좌의 위 매수가만이 내 계좌를 빨간색으로 만들 것인지 파란색으로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제 한 달 동안 기다렸던 중요한 가격대가 왔고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쌍바닥 패턴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쌍바닥을 또 만들면서 오전장에 분차트에서 올려치다가 10% 가까이 올라왔다가 다 밀어내고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 쌍바닥 패턴을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며 두 번을 더 만나야 됩니다. 이 두 번을 더 만날 동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중요한 가격과 패턴을 우리가 공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놨다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질지, 그리고 지금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떤 저항 구간에 중요한 가격대가 있고 그 저항을 활용해서 이 기관 외국인들은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가면서 개인들을 털어먹기 시작할 건데, 그 과정에서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고 우리가 세력 등에 올라타서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타점을 우리가 어디서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타점의 구간에서 결국에 우리는 매수냐 매도냐를 결정을 할 건데, 이 결정 구간도 사이클이, 즉 짧게 단기로 봐야 되는 타점이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타점이냐까지 구분해 가지고 오늘 면밀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간다면 오늘처럼 개인들이 또 양봉이 살짝 나오면 매도를 해버리고 음봉이 클 때마다 매수가 들어가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는 결국에 지금 개인들만 지금 17조입니다. 여러분, 17조에 외국인은 20조를 팔아치우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 두 가지, 첫 번째는 가격과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 저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쌍바닥이 앞으로 제가 두 번을 더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타점과 이 매수 매도의 결정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삼성전자 보유주분들이라면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00일선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저가가 24만원 했습니다. 제가 7월 7일이죠. 60일선을 제가 절대로 지키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가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등이 하락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이 구간을 정해드렸었죠. 이제 7월 7일이었고 이게 24만원대 중반 가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24만원대 보이시죠? 현재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말고 28만원대입니다.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제가 추가 부분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7월 9일,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0일입니다. 또 역시 중요한 가격대 현재 24만원대 초반 구간이니까 그 구간을 기다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이번에 이제 월요일 구간에서 왔을 때도 60일선 구간, 그리고 위에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 아래쪽에 왔을 때 동그라미 만들어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신규 매수는 24만원대 구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은 제가 두 개를 들어보자 했죠. 첫 번째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쌍바닥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둬야지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앞으로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혹은 추가도 못할 상황이시라면 이거를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심리적으로도 내가 알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고 버티는 거랑 모르고 버티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털리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인데 현재 저는 이 구간에서 살짝 터치하는 척 하고 나서 반전이 일단 나올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 121선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 언저리에서 정확하게 닿지는 않은 상태로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야 아래쪽에서 매수를 또 대기하고 있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121선을 단다면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이제 세력의 의도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인 24만원대 후반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쌍바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어제 영상입니다. 세력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는 공포를 줘가지고 물량을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를 한번 올려준 뒤 최근에 여기서 매수를 참여했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라든지 본전 물량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릴 건데 이때는 기존에 위에 있어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하신 분들 공포감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처럼 쌍바닥을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또 손절 물량을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건데 이 반등이 나오고 났을 때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쌍바닥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저점에서 어떻게 세력들이 또 그러니까 즉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먹고 있는 건지 이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가격대에서만 거래를 하자는 말씀과 그리고 나서는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도 아무리 짧은 추세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21선 언저리에서 닿지 않고 올라왔죠. 그리고 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위로 올라와서 저점 수준에서 급하게 10%가 넘게 올라왔다가 다시 다 밀어놓고 25만원대를 살짝 깨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중요한 가격대인 이제 25만원대 초반 구간이 계속 저점을 만들면서 쌍바닥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다 예상했다 뭐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으면서 갈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것이 쌍바닥을 형성시키는 이 차트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는 고점에서 물량을 넘겨야 되고 또 누군가는 저점에서 물량을 털려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가격은 뒤에서 타점에서 말씀드릴 거라서 현재 일단 쌍바닥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책에서 배우면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쌍바닥을 활용한 매매를 중간에 단기적인 매매와 또다시 스윙적인 타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1차적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24만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왔고 쌍바닥이 한 번 나오면 그 다음번에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밀리면서 한 번 더 밀려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책에서 배우는 그 쌍바닥은 이렇게 W로 나오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띄우면서 쌍바닥을 만듭니다. 핸들로 보면 일봉상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고 아랫꼬리가 닿는 상태가 뭐가 봉이 나오면 그 다음번에도 아래쪽으로 한번 어느 정도 터치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상승세를 만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쌍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모양 그대로 일봉에서도 나타나는 게 마지막 쌍바닥입니다.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일단 120선 살짝 안 걸리고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구간 어디서 이제 중요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든 저항을 먹고 한번 밀려가지고 쌍바닥을 한번 만들 거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고점을 높이는 즉 40만 원을 뚫는 상승이 바로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시장이 지금 박스권 장세이고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역배열로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이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일단 카드가 남아있는 게 이제 7월 말에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 이걸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물량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다가 한 번 더 밀려가지고 쌍바닥이 많은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모이는 정렬이 나올 거예요. 이걸 패턴으로 한번 제가 일봉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직전에 전쟁 때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급락에 떨어지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5일선의 저항을 맞고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봉상에 일단 쌍바닥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장에선 이게 보이지 않지만 현재 웬만한 종목들이나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에서는 다 비슷하게 흘러가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면은 상승에서 꺾였던 이동평균선을 수렴하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니까요. 근데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때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주의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가격대 구간이 2주를 만들어낸다면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이때보다 더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제 4월달에 확정 시청 나왔을 때는 이 구간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러면 자 패턴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지금 현재 포인트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쌍바닥이 나왔을 때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 이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고가를 만들었다가 아까 분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패턴으로 나온다면 이 구간이 매수를 하면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대는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이때에도 보시면 저가는 살짝 이탈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저가 이탈하는 걸 휩소라고 하는 건데, 이 휩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일단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부분으로, 즉 기술적 반등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는 거,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거니까 만약에 물리셔가지고 좀 기다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지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 살짝 좀 애매한 30만 원대 위에서 살짝 위에 있는 단가시라면, 혹은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잘못된 단추를 옳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없으셔가지고 신규 매수라면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대응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앞서 보여드린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배입선을 살짝 닫고 올라가는 부분이고, 제가 61선, 21선으로 매매를 하면 세력들이 계속 못 팔게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력이 매집한 가격이 어디인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이 무엇인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전세 역전 매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금 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이죠. 세력의 단가선은 세력이 매집한 가격인데,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가져가는 형태에서 고가에서 매도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미리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지금도 이 가격대가 아래쪽에 지금 깨져 있는 첫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국면에서는 최대한 이 저가의 가격을 매수해야 되고, 이 저가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이 꺾여 있는 상태를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쌍바닥이 연달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저점에서는 매수를 하고, 고점 구간에서는 욕심을 좀 줄이고, 혹은 손실을 다 회복하겠다, 여기서 난 기다린 게 아까워서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관리를 통해서 이 구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가격대를 가지고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타점들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매매했던 부분들을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녹색선 이 구간에서 작년 9월에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런 가격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2차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바로 전쟁 전에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녹색선에 왔으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패턴 보이시죠? 이 패턴대로 매수를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37만 원 정도 수준에 오니까 여기서부터 매도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녹색선 다시 바로 닿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그 전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도 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다음날 장중에 신호가 나오면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최고점 왔을 때도 고점이 높여지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탈 신호가 뜨면은 매도라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미리 또 말씀을 드리고, 이때도 이제 38만 원을 가는 최고점 구간에 바로 전날인 거죠. 이러면 어떻게 이 중요한 가격들을 정하냐. 세력들이 들어온 이 돈으로 만든 이 파동 구간에서 세력의 단가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이 기관 외인들은 들어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가격만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앞서 이 패턴을 비룡해 가지고 쌍바닥 형태로 만들어낸다면 지금 여기서는 사실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즉 세력 관리선이 많이 꺾여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서 제가 계속 매도를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이 관리선이 꺾이는 상태에서 계속 저항을 맞으니까 계속 리스크 관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일단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반등이 이 녹색선과 빨간선 붙어 있는 상황을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은 만족할 만한 반등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도 원래는 아래쪽에서 보시면 스윙적인 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 나와야 될 거고,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저점을 꼭 찍어주거나 깨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매수를 잘 참여하는 구간이 생겼으면 매도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나비처럼 날아서 매도는 벌처럼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 중요한 가격대와 이 위에 있는 가격대가 이제 걸리는 가격이 되고, 빨간 선이 살짝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를 올려치기보다는 이 빨간 선을 맞으면서 쌍바닥을 다시 한번 구현할 거라고 보고, 그 구현한 이유가 중요한데 그 다음번에 탄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가지고 가이던스까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함께 구독하셔서 이런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에 걸리는 이제 매도 타점이라든지 매수할 부분들은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삼성전자는 미로 안에 각자 입구는 각양각색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번 파동이 끝나면서 최고의 고점이 찍는 그 부분에서 왔을 때 탈출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출구를 찾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 중요한 가격대가 왔을 때는 타점 차트를 딱 켜가지고 안전이 나올 때, 즉 이렇게 회색 구간에 있으면 조정 국면이다. 이 조정 국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를 계속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전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땅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패턴들이 나오면 상승이 나올 때, 즉 반등이 나올 때는 시선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빨간 선이 나오는 상태에서 고가권을 만들고, 목표가라든지 혹은 이렇게 빨간 선이 이탈이 되는 회색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이 매도의 극점이 되고, 이 매도의 극점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에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매수나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게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를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매수를 잡아가고 또 추세 고점에서 중요한 가격에서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 매도 전략 한번 확인해 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어떻게 추세의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하는지 실전 매매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 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타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이 11만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에 17만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현재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삼성전자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세력 관리선과 세력 단가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셨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리선을 올라오는 상태가 돼야지 한시름 놓고 상방 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에 뭔가의 시장 이슈가 갑자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40만원을 돌파한다?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시간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매수가 워낙에 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주는 상태가 돼야지 기관 외인도 올려주는 상태가 될 거고, 환율도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들은 일단 좀 접어두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가격대와 반등의 포인트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결하는 부분을, 그리고 단가가 좀 애매하신 분들은 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을 한번 챙겨놓고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가면서 이 구간을 넘겨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 이거는 바로 직전에 이 구간의 고점대 구간이니까 29만원대 초반 중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격은 오늘 보셨다시피 24만원 정도 수준,
이 아래쪽은 21만 5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아래쪽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의 변수라는 건 언제나 있는 상태고 가이던스까지 아직 2주가 넘게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직전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쌍바닥을 만들고 올리는 척하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지금의 저점을 또 살짝 훼손하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이 쌍바닥을 겪어내고 올라가는 추세의 고점이 나오는 타점에서 이 타점의 매도 신호가 뜰 경우에 우리가 같이 출구를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장중에 나오는 타점의 신호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보유하신 단가분으로 봤을 때 30만 원대 위에 있다면 단기적으로 올라오기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사실 걱정되는 건 이 고점에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반전이 나오고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고가를 한번 높이는 상태가 나왔을 때는 일부를 좀 정리를 하셨다가 정리한 부분이 약간 손실이 나겠죠. 그 손실을 정리하셨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잡아서 단가도 낮추고, 그래야 이 30만 원대 언더 구간을 단가를 있어야 그래도 올라왔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심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종목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있을 때 어떤 종목은 또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종목은 지금 이 기회에 갈아타거나 교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결국 철저한 자금 관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이 종목의 선정과 관리에서 필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수익 안 잃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매도 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롭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들의 조단위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시면은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마스크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에 따라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1,100억원 넘는 엄청난 상승한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이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을 발생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감당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할 때 이미 이런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 상한가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뒤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관리선 안착에서 매수를 해서 최근에 매도한 종목입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한광통신을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7,000원대 정도 초반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날 3월 24일인데 같은 날입니다. 이 같은 날 제가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필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텍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필수 결핍으로 구성 엔지니어링, HBSP, 그리고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필수 결핍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종목을 골라놓고 우리의 매매 기법대로 맞는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하면서 필수 결핍
정보라고 해서 광전자를 제가 이 빨간 선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3월 31일입니다. 지금 3,000원도 안 하던 가격대였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녹색선 구간에서 6만 원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4월 7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입니다. 8일날 역시 이 녹색선 구간에서 단가선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광전자에서는 3,000원짜리가 2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6만 원대 구간에서 지금 200%가 더 올라간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녹색선 구간에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면서 지금 2차 목표가에서 지금 매도를 했죠. 지금 다시 이제 관리선에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ST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에 이 녹색선 구간에서 20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11만 원에서 지금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이 병목의 필수 결핍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눌림없이 계속 100만 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MLCC 관련 필수 결핍 종목으로 제가 사마 콘덴서 지금 현재 세력의 단가선의 녹색 구간이니까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과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형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신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나갈 것인지 주도주로 교체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이 밀려올 다음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그 정확한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 단위의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분석과 이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